이런 것까지는 보통 유튜브에서 소개를 안 하고 제조사에서 받은 좋은 정보들만 취합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유독 이제 그런 렌즈들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을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천서 원장입니다. 오늘도 백내장 수술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백내장 수술하시기 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결국 고민되시는 게 인공수정체 종류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이게 제일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온라인상에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좀 취득하시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오셔서 상담을 받는데, 사실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대부분의 렌즈들이 사실은 처음에 출시될 때 렌즈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장점에 대한 얘기가 위주이게 되고, 의사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듣고 환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거니 자연스럽게 렌즈에 대한 장점만 소개가 되는 영상이 돼버리게 되죠.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은 렌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로 마음을 먹고 오신 환자분들이 특히 몇 분이 계셨었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 결과는 우선 보지도 않으시고 첫 얘기가 그냥 나는 이 렌즈로 수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유도 사실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 렌즈로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보면, 이 렌즈가 다른 데서 봤더니 고사양의 뭐 최신 렌즈이고 빛번짐도 없는 다초점 렌즈라고 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렌즈를 찝어서 이렇게 수술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렌즈를 제가 이제 좀 몇 케이스를 써보다 보니까 그 렌즈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환자분들이 그런 단점들을 너무 간과하시고 장점만 보시고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좀 계세요. 간단히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다초점 렌즈라는 이 인공수정체의 빛번짐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여기 보이시는 이 다초점 렌즈의 중심에 들어가는 이 회전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다초점 렌즈의 중심의 회전링을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모식도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 톱니바퀴 모양의 넓이가 결국은 근거리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요즘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회전형 다초점 렌즈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들어간 이 톱니바퀴의 세모의 넓이에 따라서 넓이가 넓을수록 근거리가 덜 보이게 됩니다. 좁혀서 촘촘하게 톱니바퀴가 많이 들어갈수록 가까운 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톱니바퀴의 넓이가 이렇게 좁으면 맨 위에는 4디옵터라고 써 있는데, 4디옵터면은 근거리가 20에서 30cm까지 보이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3디옵터면 33cm 정도의 근거리가 보이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더 넓히게 되면 1.75디옵터 중간 거리가 보이는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톱니바퀴들 때문에 빛이 번지게 되는 거고,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도 결국은 톱니바퀴의 개수를 줄이면서 빛번짐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역설적인 게,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의 개수를 줄이게 되면 빛번짐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톱니바퀴가 하는 역할이 근거리를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근거리가 보이는 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고, 근거리까지 다른 렌즈들처럼 완전히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 실려 있는 실제 빛번짐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A가 단초점 렌즈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렌즈 플랫폼 중에 근거리 볼 수 있는 게 2.5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렌즈, 3.0디옵터, 4.0디옵터 이렇게 근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렌즈들을 빛번짐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단초점보다는 당연히 2.5디옵터가 더 빛번짐이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3.0디옵터가 더 많은 빛번짐, 4.0디옵터가 더 많은 빛번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리를 더 보이게 하면 할수록 빛번짐은 늘어난다라는 거를
거를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도 회전링을 갖는 다초점 렌즈의 특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는 또 이런 걸 찾아보신단 말이죠. 렌즈들의 디포커스 커브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상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그래프를 절대로 다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단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오셔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원거리가 어떻게 보이고 근거리가 어떻게 보이니 중간거리가 어떻게 보이니 이걸 기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치가 수술 전에 높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고 수술하고 나서 이 결과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이 디포커스 커브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또 다른 논문에 실려 있는 그래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점 거리에 따른 시력의 질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디포커스 커브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수정체 종류별로 각 렌즈의 초점 거리별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넥시스라고 표현을 한 게 렌즈 위치가 중심에 아주 정확히 자리를 잡고 전혀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5도 틸티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인공수정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5도 정도, 그리고 0.5mm 디센트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게 중심에서 0.5mm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중심에서 이탈이 되어 있을 때의 시력의 선명도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디포커스 커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눈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일례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렌즈 중에 하나인 시너지 렌즈를 보시면 이 시너지 렌즈는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파란색 커브의 안쪽 면이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좀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근거리 중간거리가 좀 더 잘 보인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숫자를 보시면 동공이 2mm일 때, 3mm일 때, 3.75, 4.5mm일 때에 따라서 또 커브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수술이 잘 되고 렌즈가 중심에 잘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동공 사이즈는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공 사이즈에 따라서도 보이는 정도가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디포커스 하나만을 보시고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수술이 정말 잘 되었을 때의 기준이고,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라도 수술을 할 때 렌즈가 5도 정도 기울어진다든지 중심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디포커스 커브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렇으면은 이 예상을 했었던 그래프와는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나서 시력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편적인 트렌드라는 건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대충 다른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이 렌즈가 저 렌즈보다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모든 환자에서 똑같이 적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여기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면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수치로 보여주는 표로 다시 한번 보시면 렌즈별로 초점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 분배율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것도 다시 세부적으로 동공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분배율도 분명히 초점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동공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고, 동공 사이즈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너지 렌즈의 이미지를 보면 오넥시스 중심에 잘 맞았을 때 동공의 사이즈가 2mm, 3mm, 3.75, 4.5mm일 때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보이는지, 그리고 5도 기울어졌을 때 0.5mm 정도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 이미지도 100% 참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로 뿌옇게 보이지는 않고요. 눈에 들어갔을 때는 각막이나 신경이나 다른 망막의 조건들도 같이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중심에 잘 맞은 똑같은 렌즈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동공 사이즈에 따라서 디포커스 커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당연히 환자들별로 동공 사이즈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벤츠가에서 제공을 하는 이 디포커스 커브 하나만 보고 나서 아 나는 시력이 원거리가 이렇고 중간거리 이렇고 근거리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는 보통 유튜브에서 소개를 안 하고 제조사에서 받은 좋은 정보들만 취합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유독 이제 그런 렌즈들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을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분 저희 병원의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4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도 수술 전에 상담으로 오셨을 때 지메트릭 렌즈랑 퓨어시 렌즈를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셨었고 최근에 이제 나온 렌즈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좋은 렌즈라고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결국은 지메트릭 렌즈로 선택을 해서 수술을 했고요. 수술 전에는 이 환자분이 그 중심부에 백내장이 껴 있어서 맨눈으로는 시력이 0.2, 안경을 쓰더라도 0.4밖에는 시력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교정 시력은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눈에 잔여 근시나 잔여 난시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0.25 디옵터니까 수술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거리 시력이 한 0.8에서 1.0 사이로 나오고 있었고 근거리 시력이 한 0.6 정도로 체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환자분은 근거리에 대한 좀 불만족이 역시나 좀 있는 상황이었었고 원거리도 근거리도 다 뭔가 시원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초점 렌즈는 당연히 특성상 원근거리가 다 보인다고는 하지만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게 특징인데 약간의 떨어지는 선명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의 문제거든요. 주관적인 환자분의 기대치가 너무 높게 되면 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는 없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눈 도수도 그렇고 시력이 막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었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결국은 4개월, 5개월 동안 지내봤지만 적응을 못 하시고 아이엔스 렌즈로 교체를 하셨고요. 원거리를 잘 보이게 하고 근거리를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원거리 시력이 수술 다음날 맨눈으로 1.0까지 회복이 되었고 환자분은 너무나 잘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근거리는 돋보기를 쓰고 보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또 한 케이스는 8월 달에 수술을 하신 분이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오실 때 설명을 들으시려고도 안 하고 지메트릭이라는 렌즈에 이미 꽂혀서 오신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지메트릭에 대한 환상적인 얘기만 듣고 오셔서 이 렌즈로 수술하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다른 렌즈로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로 수술을 원하셨고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는 맨눈 시력이 0.1, 안경을 쓰고 교정을 한 시력이 0.6 정도였고 수술 전에는 이렇게 중심부에 마찬가지로 수정체 혼탁이 있어서 시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이분은 눈 도수가 근시, 원시, 난시가 아예 하나도 안 잡히는 굉장히 도수가 잘 잡힌 상태로 수술이 되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거리 시력이 한 0.8 정도, 근거리 시력도 한 0.8 정도 체크되고 있었고 1주차가 넘어간 시점에는 원거리 시력이 1.0까지 회복이 되고 근거리는 0.8 정도. 그러니까 1.0이 나오고 0.8이 나오면은 사실 수치로만 보면 이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도 환자분은 굉장히 불편해하셨고 특히 근거리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안 그래도 근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리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셨을 뿐인데 이 근거리가 굉장히 잘 보인다는 다른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고 그 유튜브의 영상에 꽂히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결국은 이 렌즈로 수술 받으셨고요. 불편할 수 있으니 그럼 좀 지켜보시다가 렌즈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쪽 눈은 좀 지켜보시다 수술을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도 반대쪽 눈도 지메트릭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말씀들을 좀 하셨었는데 물론 제가 수술은 안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술하기 전에 렌즈 선택을 하실 때는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 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렌즈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다른 유튜브 영상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다른 렌즈들에 대한 단점들도 앞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다음번에도 영상을 준비를 할 때 짜이스 회사라든지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렌즈는 그러면 과연 이 지메트릭 대비해서 그렇게 훌륭한 렌즈들이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렌즈들도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렌즈들에 대한 단점도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렌즈 관련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나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